조선시대 왕의 손자로 태어나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약속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 한 여자를 두고 다투고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고 금강산으로 도망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비극적 왕족.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조카 서상훈 이해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420년 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해. 그는 태종 이방원의 손자이자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조카이기도 한 그는 왕실 혈통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좌의정을 지낸 김한로의 딸 광산 김씨였고 성장한 뒤에는 판중추원사 김계의 딸 안산 김씨와 결혼했습니다. 양녕대군의 10남 17녀 중 적통 셋째 아들로서 그의 앞날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1435년 4월 16일 이해는 15세의 나이로 가정대부 서상군에 봉작되었습니다. 종이 품의 자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형 순성군을 군으로 책봉할 때는 신하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이해의 봉작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38년 5월 19일 서상훈의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오 아래 금지된 놀이인 석척키를 벌인 것입니다. 석척키는 돌을 던지는 격렬한 놀이로 조정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에 혈기왕성한 서상훈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탄핵을 받아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12월 3일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는 다시 서산군으로 복직되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이라는 특권이 작동한 것입니다. 1439년 1월 20일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종묘제를 마친 직후 서상군은 영돈영부사 권홍의 집에서 기생 소지홍과 김규호를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태종의 딸 숙정옹주의 부마인 일성군 정효전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상훈과 일성군은 한 기생 소지홍과 간통하고 그 뒤 소지홍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 다투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조정에 알려졌고 서상훈은 다시 한번 탄핵을 받았습니다. 종묘제라는 엄숙한 의식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상군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첩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시전에서 종친들과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놀이판을 벌이다가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1440년 4월 2일 그는 또다시 서상군에 봉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414년 7월 1일에는 서산윤으로 자기가 변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을 상하게 한 일로 황계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이 그를 보호해 주었지만 그의 행실은 조정에서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2년의 기록에는 서상훈이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첩을 아버지 양녕대군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해는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첩을 아비에게 빼앗기고 심화병을 얻어 술김에 자주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다툰 것입니다. 그것도 왕실의 적통 혈족이. 이 일로 서상군은 깊은 울화병에 걸렸고 그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447년 10월 3일 세종 29년의 일입니다. 서상군은 또다시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정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종부시에서 그의 죄를 청했고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상훈의 직첩을 거두고 고성현에 안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밭과 집을 주되 활과 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라는 엄격한 조치였습니다. 사실상의 유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서상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현을 몰래 탈출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사람을 보내 아들을 찾게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상군은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은신하며 지냈습니다. 왕실의 손자가 세종대왕의 조카가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금강산에서 서상군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오랫동안 은신해 있었다는 것만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왕실의 손자로 태어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상군은 금강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왜 산에서 내려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후 서상훈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배 상태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종이품 중위대부까지 올랐던 왕족이 이제는 감시를 받으며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울화병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빼앗긴 사랑, 스스로 망쳐버린 인생,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1451년 자신의 사촌형인 문종이 즉위하고 1년 후의 일입니다. 서상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31세의 나이였습니다. 왕실의 손자로 태어나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남자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한 것입니다. 자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자결을 시도한 지 이틀 후인 4월 10일 서상군 이해는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끝이 났습니다. 31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 안에는 왕족으로서의 영광과 추락, 사랑과 배신, 분노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상군은 죽은 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현재의 미산면 백성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후에 복권되었습니다. 생전에 빼앗겼던 서상훈의 자기를 다시 받았고 종일품 소덕대부에 추중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온갖 죄를 짓고 유배당했지만 죽은 후에는 왕실의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왕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양천군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의 복권과 함께 군부인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서상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항림군 이이와 차남 취성군 이빈. 그들은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서상군의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현재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성리산 28, 다시 이에는 서상군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전주이씨 서상군파 종중이 선대의 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상군 이해. 그는 왕실의 영광과 인간의 욕망, 사랑과 배신, 파멸과 복권이라는 극단적인 삶을 살다 간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했고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깊은 속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여러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만나보세요.